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쌍방울의 예화 불법 밀반출 혐의고 쌍방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뭐 사단법인입니다만은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컨트롤했던 그 아태협. 이 아태협에서 이번에 드러난 것은 JTBC가 17일, 18일 잇따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태협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갖고 보도를 했는데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한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 하나는 2018년 12월 26일에 7만 불을 이렇게 건넨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건을 JTBC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문건은 영수증입니다. 즉, 그것은 2차고 1차 때는 2차고 1차는 거래 명세표라고. 거래 명세표.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렸는데요. 이제 거래 명세표라고 해서 아마도 2018년 11월에 한 행사와 관련돼서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해갖고 대금을 주는 것처럼 해서 거래 명세표라고 돼 있고요. 7만 달러를 선양해서 북측과 경제협력 합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그 거래 명세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 운반 지급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달러화로 현금 지급한다 비고라에는. 그리고 평양 해놓고 가로 심양. 선양이죠. 선양. 여기서 줬다 그 얘기겠죠. 네네.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이 1차 지급 때는 2018년 11월에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 그런 행사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지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2019년에 이제 직접 평양을 갔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평양에 가서 또 만나서 직접적으로 돈을 달러화와 뭐 위안화로 뭐 11월 23일 날 가가지고 2만 6천 불이고 위안화 50만 원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해보면 이게 한 10만 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건넸을까요? 거기서는 이제 영수증이라고 우리는 영수증이라고 씁니다만은. 그렇죠. 몇 가지는 지금 그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이유 자체가 2018년 11월에 그 대회를 열 때, 국제 대회를 열 때 북한 그림들을 걸었대요. 북한 그림도 사실 밀반입한 것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다 대북 제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그림값을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돈을 건넸다라는 지금 분석 기사가 하나 있고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그 뭐 그림값이 얼마나 되겠냐, 10만 달러나 되겠느냐. 어쨌든 그림은 하나의 어떤 매개이고 그 이상의 어떤 약속들이 오고 간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들 이후에 어쨌든 쌍방울이 그 광물 등 뭐 12개 분야의 뭐 이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뭐 협약을 맺고 그러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거든요. 그런데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외환은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을 갖고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북한한테 현금 지급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대북 제재를 보면 북에 대해서 대량 현금 등 금융 자산 재원을 제공하는 것과 대금 정산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 대북 제재 정면으로 지금 위배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안부수 이 아태협 사무실이 원래 또 지금 쌍방울에 그룹 내 사무실도 있고 아태협에서 대북 사업을 주관하는 그 나노스라는 회사에 사내이사로 안부수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방울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태협, 특히 안부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조정자랄까? 뭐 그런 역할을 한 건가요? 그렇게 왜 추측이 되나요? 일단 기업이 직접적으로 돈을 건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협력 교류 단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도 교류 단체에 상응하는 교류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교류 단체끼리의 우회적인 지금 그런 그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문재인이나 노무현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사실 북한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유엔 제재가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류는 지자체가 하자. 아, 그래서 지자체 얘기. 그래갖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무슨 최문순과 뭐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크게 벌립니다. 네, 일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걱정을 했어요. 그때도 이게 지자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뭔가 북한에 대해서 대금이라든지 혹은 그런 그 퍼주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는데 네네. 그게 대북 유엔 제재 걸리기 때문에 결국 못한 거예요. 네네. 현금을 퍼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보면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아태협이라는 게 정말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그 도의원들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도에서 따져요, 막. 왜냐하면 아태협이 당시에 막 이 경기도의 그런 대북 지원 사업체로, 그러니까 이 재단으로, 사단으로 이 선정이 되는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선정이 돼서 막 그 돈을 막 주고 이러는데, 이 김강식이라는 도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를 아니 이게 원래 들여다보면 3년간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직원도 한 명인가밖에 없고 실적이라고는 없었다. 아예 대북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동부가 무슨 뭐를 한다고 뭐 했던 어떤 그 단체고 근데 갑작스럽게 우리 대북 사업 한다라고 정관에 넣었더니 갑작스럽게 경기도에 와서 우리 그 지원 할 테니까 우리도 끼워달라라고 하더니 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지원하기 시작하고 또 이 아태협이 내놓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도가 한다는 사업이랑 똑같이 올린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기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 출신 의원인데도 도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꼼꼼히 그때 따졌는데 거의 끽소리 마라. 뭐 하는 그런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지금 쌍방울도 김성태 회장이 2019년 1월, 5월, 네. 1월과 5월, 특히 5월에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민경련 측과 만나가지고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선 사업자 선정, 선정이 MOU 되는 거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9년에 그 직원들을 60여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예. 달러와 유안화를 밀반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선양에서 그 박모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돈만 건네주고 바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60명이 $10,000만 갖고 와도 60만 달러입니다. $10,000 그렇죠. 같으면 그냥 나가지 무슨 거기다 몰래 나갈 필요 없잖아요. $10,000는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돈들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북한과의 그런 광물 개발 사업 뭐 이런 걸 대가로 지금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고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코미디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쨌든 60명이라는 직원들한테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에 돈을 숨겨라, 달러를 숨겨라 해갖고 각각 숨깁니다. 그래서 선양에 도착한 다음에 공중 화장실에서 다 집결해서 돈을 다 수거하고 자 이제 들어가 봐. 그래갖고 그 직원들은 그냥 이 돈 전달하러 외국에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그런 출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로서는 뭐 자기들로서는 최대한 숨긴다고 숨겼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태앱이 2018년 11월 오고 2019년 또 필리핀에서 네네. 그 남북 교류 국제대회 예. 앞서 이야기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네. 2차례 했고 그때 리종혁도 왔던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2018년 고양인가에서 네네, 할 고양에서 때도 할 때도 왔었고 그때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물론이고 이해찬 전 전
대표 뭐 이런 축사를 하고 그 진보 쪽의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참석해 갖고 빵빠레를 울렸어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아태역은 실질적으로 평화부지사를 당시에 했던 이화영이가 컨트롤은 그런 사단 법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직접 나설 수가 없으니까 아태협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네네. 뭐 경기도고 아태협하고 공동 주최하는 형식을 빌려서 했고 그 돈이 부족하니까 쌍방울에서 돈을 갖다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제적 행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쌍방울이 도대체 왜 5억 원을 건네주고 또 사무실까지 차려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쌍방울은 1,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그렇게 주식 관련해서 갑자기 주식이 뻥뻥 튀니까 원래 나누스에서 뭐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버렸죠. 이 사람들은 원래 무슨 뭐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M&A 해서 이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에 과연 얼마나 돈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쌍방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경기도 차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중앙정부하고 또 어떤 지금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재명 혼자 했을까. 그리고 그 돈들은 사실 이 쌍방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유로서 사실 북한에 갔을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높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제 또다시 밝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입장에서는 아태협이라든가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지사를 활용해 갖고 자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엄청난 수익을 낸 거고. 네. 그러나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이 아태협을 내세워 가지고 대북 사업을 벌이면서 그 공이 결국은 이화영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북 사업에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큰 업적, 실적을 거뒀다는 것을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이가 지사만 하려고 했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대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과연 이재명은 몰랐겠느냐. 그 얘기고 예.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아태협에서 10억 개의 코인을 지금 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억 개의 코인을 발행했고 그 코인을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가 가 있는 태국에서 그 태국 거래소에까지 상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아태의 행사 2번이나 있었고요. 필리핀에서도 한 번 있었고요. 이때 북한의 유력 인사들이 다 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이종혁이라는 사람도 왔고, 그래서 이재명을 계속 초청을 해요. 예. 북한으로 오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육로로 오라. 육로로 가겠다.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육로 말고 육로는 너무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기 빨리 그냥 비행기 타고 중국을 통해서 와라.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가 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재명이 이 모든 과정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돈이 건네고 그러니까 이 초청도 하고 자기가 빛나는 어떤 상황이 다 연출이 되는 거죠. 그냥 북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뭐 괜히 초청을 해요. 당연한 것이고. 아이고 이화영이가 부지사로 그거 하라고 이재명이가 영입했으니까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드루킹이랑 똑같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드루킹 때 누가 말을 시작을 했죠? 추미애가 말을 시작합니다. 김어준이랑 같이. 그래서 실체가 됐잖아요.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 누가 먼저 시작했죠? 김의겸이 시작합니다. 코인 얘기. 그러니까 버질 그리피스하고 뭐 한동훈 얘기하면서 에리카 강하고 하던 그 이메일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하면서 그 성남시장이 거기 나오니까 이거 이재명 수사하려고 갔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재명 코인이라는 것이 10억 개나 지금 나왔고요. 또 지금 보면 이재명 코인이라고 아예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아태협이 이재명 대북 코인. 그래서 유사시에 북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북한 화폐가 만약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이 지금 코인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을 유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뭐 필리핀에 북한 인사 초청 행사를 하면서 남북한과 주변국을 잇는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고. 뭐 12개인가 해갖고 뭐 무슨 공동정부 뭐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 공동정부. 예. 어쨌든 이게 뭐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북한의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제재, 유엔 제재를 다 피하고 미국의 제재, 한국의 제재, 일본의 제재를 다 피하고 돈을 북한에 건넬 수 있는 그런 통로다라고 선전하고 다닌 거죠. 안부수 아태 협회장이 이런 말을 하면서 코인을 유통을 했대요. 뭐냐면 이재명이 당선되면 북한 가서 이 코인 마음껏 쓸 수 있다. 그 코인 이름도 APP427이에요. 네. 아시아 퍼시픽 피스 427이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네. 오고 간.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그날이 427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그 배후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외 밀반출, 그것을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이상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수사는 밀반출 수사지만 그 밀반출에 어떤 영향들을 누가 어떻게 미쳤고 그 결과로서 누가 더 이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런 것까지 다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정말 게이트로 코인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중과 노무현 또는 노무현과 호남의 관계 속에서 가장 대두됐던 게 대북 수사거든요. 대북 수사, 대북 퍼주기 그 수사를 한 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대북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처음에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과 현 회장이 도망을 간 이유가 저는 적인 줄 알았어요. 이재명과 관련된 대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그것으로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상의 뭐 특혜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와 이건 대북 그러니까 그 뭐 이 대납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북한에 만약에 우리 지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 어떤 뭐 교류 협력 이런 단체들을 자격도 안 되는데 밀어붙여서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에 넣으라고 해갖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다 밀어주면서 우회적으로 북한에 엄청난 지원을 했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외화 밀반이 이런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이 정도의 사건이니까 김성태가 저렇게 도망을 갔구나라는 지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서 본인은 코인 그런 거 전혀 모른다. 그리고 밀반출 이런 거 무슨 나하고 관계 있느냐. 그게 지금 이재명 측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을 다른 데는 있는 정무부지사인데 그거는 평화부지사를 붙여가지고 대북관계를 전담하도록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아태입이라는 것을 앞세운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누가 받습니까? 잘 되는 경우, 남북 교류가 이루어진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났을 경우 결국은 이재명이가 나는 이렇게 대북관계에서도 이런 정도 성적을 냈다. 지금 대장동 가지고도 자기는 뭐 당분일에 최대 수익을 냈다는 것이고 성남 FC에서도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 같은 것도 인수해갖고 저렇게 잘 운영하는 것 보니까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해 준다면 그게 나한테는 정치적 이익 아니냐. 네네. 이런 언론 인터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점에 가장 큰 그 속성이 뭐냐면 과실은 다 내가 따먹고 잘못되면 나는 다 모르쇠. 대장동이 그렇잖아요.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그것이 민간 네.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많은 돈이 돌아가니까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다라는 네.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태 평화 협회와 관련된 행사가 얼마나 그때 선전이 많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때 아유, 뭐 기억이 저도 이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해찬이 가서 연설을 하는 순간 완전히 야 이해찬이 저 손을 들어줬구나 이재명 손을 네, 들어줬구나. 그렇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때 아태 그 행사 때 사실 그렇게 축사해 준 게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여졌고. 그때 민주당 경선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해찬이가 손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그런 복선이 있고 그런 사업을 벌이게 만들었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적반하장이나 후한무치 자기가 늘 주장하는 그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시시각각 굉장히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이 쌍방울 관련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의 이 칼날이 아주 매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